어쨌든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함께 좀 잘 가고 받쳐줘야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 시장 어떤가요? 뭐 계속 긴축하는 건가요? 금리 올리면 테슬라 결국가 주가 잘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은행 위기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뭐 조금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매니저 할 때에 이제 금융 담당을 꽤 오래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 주식을 시작을 금융위기 오기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 얻어맞았었고 예예. 뭐 그런저런 그리고 이제 뭐 좀 뭐 이제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수출 관련된 그런 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요? 근데 90년대 말에 뭐 IMF 때 음, 그때 당시에 진짜 은행들이 망하고 그쵸. 저희 주거래 은행도 저희가 그때 옮기지 않았으면 거기가 이제 파산했어요. 정리가 돼버리고 막 아이고. 이랬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점들을 보면서 나름으로는 그래도 뭐 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궁금했죠 처음에는. 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리고 나도 나중에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것 중에서 소위 말해서 소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진짜로 신호가 있고 우리가 소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러려면 어떤 조건들이 발동이 돼야 되냐? 그게 아니고서 진짜로 뭐 위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라고 했었을 때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금융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금융사들의 레버리지가 많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다른 데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금융사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과연 총자산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뭐 모럴 해저드 이런 거에 떠나서 국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근데 그랬을 때 국가도 뭐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아니고 그쵸? 사실 딱 보고 필요한 정도 수준을 해주려고 일단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상품의 구조나 이런 게 좀 단순해야 정부가 봤을 때에도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게 아주 빨리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게 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2008년도에 그 파생 상품은 담당자도 모르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아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정부에서도 도와주려고 달려와 봤는데 손을 쓸 돈을 수가 얼마나 적절한 대책이 늦게 나와버리게 됐고 전이가 이미 빠르게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사라고 가정하면 병이 있어가지고서 개복을 했는데 이미 다. 전이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뭐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그 대책이나 이런 수립에서 좀 싸움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어쨌든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레버리지 많이 냈느냐 또 하나가 이제 이 좀 단순하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더 이제 단어를 쓰자면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까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번이 그런 조건은 충족을 안 시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냐면 2008년도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자산이 30에서 50배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은행들을 보시게 되면 10배에서 15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무슨 도드 프랭크 법안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영업을 많이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대표적으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5대 은행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개인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서 불법적으로 활용한 게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페널티를 받은 게 뭐냐면 자산이 너는 증가하면 안 돼라는 처벌을 받아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켜버렸어. 5년인가 6년 전부터요 자산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은행 보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만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예금이 갑자기 증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을 샀는데 여기서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규제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보면 레버리지가 10배에서 15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 2008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의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PF 문제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PF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라면으로 치면은 신라면 같은 거예요. 엄청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냥 꾸준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가령 국내 뭐 이제 PF 문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도 똑같은 거 했었어요. 그 전에도 똑같은 걸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의 그 미국의 은행들이 다루고 있는 채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출 나가는 거 그냥 하던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너무 옛날부터 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2008년하고 다르다라는 게 2008년은 갑자기 만들어진 각종 파생 상품들이 도대체 무슨 구조인지를 설명을 해줘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태가 되게 심각한가 봐. 왜냐하면 연준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걸로 봐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니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빨리. 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연준이 보기에는 너무 빤한 상품들인 거예요. 여기 얼마를 어떤 식으로 쏟아부으면 되는지가 한마디로 한 20, 30년 전에 자기네가 써놓은 그 대처법 매뉴얼에 그냥 먼지 툭툭 털어서 보면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견적이 그냥 나오는 거죠.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딱 터졌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91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2013년도에 당시에 연준 위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자기네가 이제 위기를 좀 지나왔잖아요. 2008년 위기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레포트를 하나 씁니다. 뭐 대마불소의 종료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위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겨가고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비슷했던 게 1991년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기를 이런 식으로 넘겼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적는데 당시에 이제 자기가 재무부에서 일을 해서 실제 자기 그 업무도 했었다. 이런 거 이제 버무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비슷한 게 91년에 뉴잉글랜드 은행이라는 데가 파산을 해요. 근데 그때에도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요. 요 은행이 당시 기준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파산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순위가 한 12 후반대 정도에 지금 SVB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때도 예금자 보호해주고 브리지뱅크 만들어가지고서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사례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이제 그 투자은행이 있거든요. 여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정부가 손을 쓰지 않고도 해소가 된 우수 사례다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실은 그렇게 정부가 손을 쓰지 않아도 그 금융기관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주주가 워런 버핏이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모든 걸 쏟아부었었고 지금도 비슷한 게 뭐냐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미실현 손실이 많은 순서대로 쭉 나래비를 세우면 1등이 SVB였어요. 97%였고 2등이 40%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거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쵸. 왜냐? 워런 버핏이 지금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축 대부조합 사태 같은 게 터져서 막 저축 대부조합이 4,000개 중에 1,000개 넘게 망했는데 네. 그 활용 정점이 90년대 초반에 나왔고 그때가 뉴잉글랜드 은행하고 살로몬 브라더스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하고 비슷한 좀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루는 거나 이런 것도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저는 이런 얘기도 항상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은행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망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구조가 대형화가 다 돼버렸어요. 소수에게 다 집중인데 미국은 지금도 은행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수시로 망해요. 수시로 망해요. 네, 수시로 망하는 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도 거기는 대형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형 은행들이 그러면 좀 망한 은행들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네, 소위 말해서 마켓 쉐어를 계속 높여가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긴축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거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안 되게
잘 막자, 해소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재무부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길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꽤나 이거는 연준이 좀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이었다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서 조치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미국 이제 그 매주 목요일이에요. 네. 매주 목요일 날에 미국 장 끝나고 30분 지나면은 연준에서 매주 수요일 기준으로 본인들의 자산 변동 내역을 발표를 합니다. 은행들이. 예.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연준이라는 데는 최종 대부자거든요. 은행들의 은행이요. 은행이 위기가 왔을 때 연준에 가서 돈을 빌려 쓰는 그렇죠. 급전을 빌려 쓰는 데거든요. 근데 그 연준에서 나머지 은행들한테 급전 나가고 있던 거. 그게 SVB 터지고 확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소폭 줄고 제일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급전이 계속 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한테 소위 말해 통화 스와프로 달러를 빌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 금액도 SVB 이후에 늘었다가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계속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계속 올라갑니다. 2020년 3월에도 그랬고 2008년 10월에도 그랬어요. 이게 올라가서 전이 계속되고 있으면은 쭉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이게 제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기는 해야 되는데 패턴으로 봐가지고서는 일단은 급한 불은 진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연준의 조치는 일단은 적절했다라고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산 시장도 좀 이렇게 긴장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뭐 반등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올해 주시장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5, 16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년도에 도이치방크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6년 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뭐가 더 나왔냐면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중국이 그림자 금융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와 보시면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16년 네네. 초까지가. 근데 좀 다행히도 그 문제가 뭐 망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은 뭐 그 그림자 금융이란 문제 자체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거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해소는 안 됐어요. 근데 해소가 안 돼도 약간 만성 질환처럼 이게 급성으로 급사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네. 그런 단계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굉장히 보수 쪽으로 사람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그거를 풀면서 증시가 소위 말해 의심의 벽을 타고서 살짝 계속 올라갔었던 장이 15, 16년 그러니까 16년 초 이후의 네네. 장이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뭐 금융기관들의 위기라든지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러게요. 많이 들기는 해요. 네. 그때도 경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나 이런 데도 안 좋을 거야 해서 뭐 16년도 2월 이렇게 15년 10월이 전자 저점이고 그 다음에 뭐 구정 그 다음에 2월부터 전자가 좀 반등이었고 16년도 6월까지도 나머지 내용 좀 반등을 못해요. 네. 하이닉스라든지 뭐 다른 등등등등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그 뒤에 그때부터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에도 실적이라든지 경기 그 다음에 금융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게 그 시기고 그게 왜 그랬냐면 13년도 12월부터 연준이 이제 드디어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돈을 무제한으로 영원히 풀 줄 알았는데 돈줄을 조이는 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년 12월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16년에는 원래 4번 금리 인상한다 그랬어요. 정도표가.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와 이게 좀 긴축적이구나. 최근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시죠? 네. 근데 실제로는요 16년도에 한 번 올렸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경기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연준이 계속 뒷걸음질 친 거예요. 4번 올릴 거야 딱 얘기했다가 15년 12월 달에 근데 16년 초의 상황 보고는 못 올릴 것 같아 하더니 계속 밀어서 16년 12월에 간신히 한번 올립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 어쨌든 계속 연말까지 연준은 올린다고 했잖아요, 금리.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이 마지막 인상이었을 수도 있고 진짜요? 올리면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일단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원래 평시 같으면은 인플레하고 고용을 보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같은 시기가 돼버리면 금융 안정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3월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이 새롭게 말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내 하면은요.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은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신규로 대출해주는 대출 태도가 되게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그 돈이 필요한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 돈이 끊기면 난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크레딧 쪽에서 이렇게 스퀴즈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경제가 좀 더 빠르게 둔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당시에는 SVB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크레딧 쪽에서 그게 발견은 안 되지만 혹여나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나중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선 자기네는 이거 굉장히 조심히 면밀히 살펴볼 거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혹은 본인들이 약속한 것보다 덜 올릴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월 회의 기준으로요. 금리 동결을 심각하게 고려했냐 하니까 심각하게 고려했다라고 대답을 그런 했거든요.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연준은 지금 혹여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대출 쪽이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슬로다운 되는 게 보이면 일단은 동결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연준 위원이 그 리사 쿡이라고 있는데 그 위원이 금요일 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네네 그때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은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인플레라든지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올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금융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시장을 고려를 해야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이제 좀 이 그 전체 뉘앙스는 뭐냐면 동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까지 만약에 인플레 데이터가 좀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동결에 대해 가지고서 논의가 아주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드실 수 있는 생각이 그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되냐 지금 인플레가 인플레가 이런데. 완전히 잡힌 건 아니잖아요. 또 네. 그렇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플레를 바라볼 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다음에 심리 요인이 있는데 수요 요인 쪽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만약에 향후에 은행의 대출 데이터가 지금은 계속 금리를 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매주 계속 조금씩 늘었거든요. 은행권에서. 근데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에서 처음으로 그게 증가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돈 풀어서 그것 때문에 신용이 창출돼서 이로 인해 인플레가 자극되는 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퉈볼 수 있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 이게 수요 요인에서 이제 자극되던 게 사라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계속 온다면 올리겠다. 근데 한번 멈췄다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건 사실은 합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요 요인이 드디어 꺾이나 이게 될 수 있으니까는요.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 공급 요인 중국이 완전히 이제는 리오프닝 했는데 그렇죠. 공급 요인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심리 요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가 헤드라인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심리 요인도 많이 꺾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 나오게 되는 CPI는 5% 초반, 그 다음 달 거는 4%대가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꺾일 수 있고 실제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들을 봐가지고서는 남은 건 이제 수요인데 만약에 대출 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게 나오거나 꺾이면 연준이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시장도 그거를 충분히 일단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올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월가의 의견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고려를 하면 그러면은 어쨌든 그 사인이 나오면 주식시장에 뭐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호재고 테슬라에게도 엄청 좋은 사인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말씀들 하세요. 이게 진짜 동결이 되거나 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다. 아니면 인하할 때부터가 정말 시장은 난리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좀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제가 정보를 주입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너무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적절한 조치다라고 여겨지면 시장은 그거 호재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의 속도로 내려가 준다면 그리고 드디어 신용 창출이나 이런 거에서 수요 요인이 좀 제어가 되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뭐 금리를 동결하면 그때부터 정말 큰 위기다. 이런 거 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를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빛광호 대표님, 하늘바라기님이 빛광호님 나오셨네요라고 킹광호, 빛광호 별명이 많으시군요. 어쨌든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계시네요. 네네. 이 은행의 파산 사태 이런 것들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조금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연준도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들을 좀 보고 계시네요.